자, 북서아라비아 화산지질과 고대 아랍 및 유대 전탕을 근거해서 시내산이 미디안 근처에 있다라고 이 찰스 베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분 중요한 사람이 리차드 버튼이라는 사람이에요. 리차드 버튼. 이렇게 생겼어요. 1821년에서 1890년까지의 다른 사람이고 The Land of Midian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분은 탐험가예요. 탐험가이자 학자. 이거를 하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학자가 됐고, 그 다음에 스파이로도 통했습니다. 각 나라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스파이로도 통했는데, 이분은 25개국 언어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25개 언어에 능통. 이 옛날에 어떻게 이 25개 언어를 다 했는지, 이분이 탐험한 것은 아라비아뿐만이 아니고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인도라는 지역도 이분이 탐험을 했어요. 리처드 버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탐험한 것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금광에 대한 얘기예요. 금광을 따라 이제 갔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사사기 8장 24절 26절에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드온 얘기가 나오죠.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으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다. 미디안 사람하고 이스마엘 사람하고 종종 혼용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스마엘 사람은 미디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그래서 이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한테 귀골이라든지 이런 금 장식품들은 상당히 일상적인 유행을 하는 그런 그 아이템이었다라는 사실을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자, 민수기 31장 50절과 51절에도 보니까 금패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쥐,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이게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미디안과의 전투 노획을 했다. 이게 미디안과의 전투에 이렇게 많은 폐물들을 노획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미디안 사람들이 상당히 금을 비롯해서 이런 그 폐물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로 봐서 금광이 있었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실제로 금광을 입증을 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람세스 3세와 중세 아랍 지리학자들의 기록을 이용해서 미디안이 고대 때부터 귀금속이 유명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티람이라는 지역이 이 지역인데 요 바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갔던 알베드라는 지역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고 보면은 이 티람이라는 지역에 고대 금속 가공이 이루어진 주요 광산 지역이라고 설명을 여기가. 그래서 광제더미와 용광로를 발명하는데 얘는 채굴하고 관련됐다. 그다음에 아누나라는 지역이 이 근처에 있어요. 이 근처에. 여기 정착지 유적과 인프라가 있는 주요 채굴 중심이다. 이 리차드 버튼은 이 지역의 구리와 금이 풍부하다는 점에 주목을 했다. 그 다음에 제벨 알 베이즈라고 여기 화이트 마운틴이라는 곳이 돼 있는데 광물 매장지가 있는 눈에 띄는 지질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메기어 슈아브라는 곳이 우리가 갔던 그 슈아브라는 지역이 알베드라는 지역에 있어요. 여기 슈아브라는 지역이 그 이도라가 살던 동네입니다. 그 근처에서도 광대한 유적과 금과 구리가 채굴된 주요 강원 및 금속 가공센터 이것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그나가 이게 바로 엘림이 있는 곳입니다. 유적과 금속 가옥이 있는 광산 유적지다. 버튼은 이곳에 풍부한 광물 자원과 전략적 위치에 주목을 했다. 그다음에 타이비섬도 여기 사우디에 가본 사람들은 여기를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타이비섬이라고. 저는 여러 번 가봤어요, 여기. 바로 이 타이비섬 지역에도 고대 인프라와 금과 구리를 채굴하는 지역이었다. 엘 아까바의 그쪽에서도 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이게 중요한 위치다. 그래서 이 리차드 버튼이라는 분은 이 지역이 광산 지역으로 특히 금광산으로 유명했던 지역이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에요. 이 상당히 이게 중요한 그 발견이에요. 이거를 밝혀낸 사람이 없어요. 역시 이런 그 탐험가라든지 아마추어 상업적인 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것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저 학자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겠지.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미디안의 위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타북 지역이다. 타북 지역 근처에 우리가 갔다 온 공항 있는 곳이 타북이에요. 여기를 가려고 그러면 타북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간다고. 그다음에 미디안은 구리와 금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땅이다. 여기 사사기 8장 24절에서 26절과 민수기 31장 50절에서 54절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미디안이 구리와 금 등 광물 자원이 풍부했다. 마가이르 슈아이브라는 그 고대 수도가 광산 개발과 교역로 중심 지역이다. 이게 바로 여기 우리가 갔던 알베드 지역 여기를 말하는. 그다음에 헤리스, 람세스 3세와 엘파가니, 엘 발루즈리 등 중세 아랍 지리 학자들의 기록을 이용해서 미디안이 고대부터 귀금속 산지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그래서 미디안의 영역이 북쪽 엘 아까바에서 여기 북쪽 엘 무야라이까지 여기 이 밑에까지 이렇게 걸쳐서 미디안이 발달이 되었다라고 이분이 이제 한 거죠. 시내 반도에는 자원이 풍부한 번영의 땅이라는 성격의 묘사와 미디안의 묘사와 일치하는 광물 자원과 고각적 유전이 없어요. 시내 반도에는. 시내 반도에는 이런 그 광물이 그 풍부한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그 다음에 이집트인을 죽인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쳐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미디안이 이집트 땅인 시내 반도가 아닌 아라비아 반도의 아까만 동쪽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이고, 미디안에서 이돌의 존재와 모세와 미디안 사람들 사이에 후속 상호작용은 미디안이 시내 반도가 아닌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라비아의 지형이 화산 지형, 특히 히스마 공원이 시내산의 불과 연기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불과 연기가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강림시 그게 일어났는데 거기가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불의 활동, 지진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여기 아라비아의 베두인 부족, 마하자 부족과 많이 교류를 했는데 그 교류 결과 미디안이 아라비아에 있었다는 그의 주장을 그가 확신을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이분들하고 수년 이상을 같이 살고 이런 결과 이 사람들이 미디안족이구나라는 거를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괄목할 만한 인물이 알로이스 무실이라는 사람이다. 1868년부터 1944년 정도까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아라비아 땅을 미디안 땅을 탐험하고 나서 쓴 책이 The Northern Hejaz라는 책입니다. 상당히 고전적인 그런 책인데 제가 이 책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이 많은 그 좋은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노던 헤가즈라는 책이. 자, 이 사람은 체코의 탐험가입니다. 그리고 동양학자고 신학자이고 성서학자고 이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칼무장을 하고 낙타를 타고 이제 이 아라비아 땅을 탐험을 한 거죠. 전통적으로 미디안과 관련된 지역을 포함하여 아라비아 북부의 지리, 부족, 정착지, 역사적 랜드마크를 기록했다. 알베드 오아시스, 고대 무역로 미디안 땅의 일부로 확인된 아까바 인근의 풍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이게 이제 노던 헤가즈라는 책 이렇게 돼 있고 또 아라비아 페트라라는 책을 또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탐험했을 때 이제 찾아낸 것들을 아주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일부의 내용을 보면 시리온 마디암이라고 있어. 마디암 땅이 시리온 마디암이다. 마디암 시다. 이건 상당히 상징하는 바가 커요. 마디암이 완전히 시골 구석에 있는 그런 그 타운이 아니라 시였다. 요세푸스는 모세가 홍해 근처의 마디아나라는 도시로 도망쳤다. 그래서 1세기에도 이게 잘 알려져 있었다. 이게 마디아나라는 게.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갔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요세푸스 시절에도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자는 마디아마라는 정착지를 언급했다. 프톨레미라는 그 지리학자, 이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프톨레미라고 이제 그 지리학적인 거를 다 언급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세비스와 제롬이 오노마스티콘이라고 이게 지리에 대해서 전부 기술한 책인데 여기에 미디안을 아브라함과 케투라의 아들의 이름을 딴 도시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로마의 속주 아라비아 넘어 홍해 근처에 위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계속 이런 위치를 왜 얘기를 해주냐면 시내 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꾸라는 예언자 슈아이브가 이게 슈아이브가 바로 이드로입니다. 이 꾸란에서 슈아이브라고 표시가 돼요. 이드로가. 영어로는 젯드로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경고했으나 그들이 거부하자 신적 징벌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이는 미디안의 도덕적 종교적 중요성을 보여줬다. 그다음에 알무카타시와 같은 중세 아랍 지리학자들은 미디안의 무역 연결, 우물, 풍부한 식생활을 강조했다. 시내 반도는 이런 게 없다. 자, 랜드 오브 미디안, 에돔 남동쪽의 알 아라바,
아라바 계곡 너머 지역으로 위치시켰으며 이곳은 모세가 애굽을 피해 도망가 피신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시리 오브 마디암이 있고 미디안 중에서도 중심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미디안의 전체를 나타내는 지역 랜드 오브 메디암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렙산은 미디안 광야에 있으며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장소로 설명되며 이는 미디안 지역이 하나님의 산과 연결된다. 남부 아라비아 부족 및 주요 교역로와 연결되었으며 정치적으로 아라비아 통치자의 영향권에 있었고 도피처와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을 했다. 도피처와 전략적 거점으로 이렇게 기능을 했다. 미디안 땅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 다 이 알로이스 무실이라는 사람이 탐험하고 얘기한 사람이. 알로이스 무실은 이 체코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영웅 취급을 받고 있어요. 영웅 취급. 그래서 체코에서 이렇게 우표까지 나왔어요. 이 사람을 기념하는 여기 낙타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아라비아를 탐험했던 걸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표까지 나와 있는 체코의 영웅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과 케투라의 후손이고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야 등의 시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애족은. 미디안 족속은 에돔 남동쪽, 다 이쪽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히스마 지역이 여기잖아요. 헤스마 지역에 거주했고 이들은 이스마엘 족속 및 아마렐 족속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창세기 37장에서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형제들로부터 사들여 이집트로 향하는 향신료의 카라반에 포함했다. 이게 아라비아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은 특히 향신료를 많이 갖다 팔았는데 이 요셉을 사들인 그 미디안 상인들도 바로 이런 향신료 무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얘기죠. 무역에 깊이 관여했고 미디안인과 이스마엘인은 밀접한 관계로 인해서 종종 혼용했다. 미디안인과 이스마엘인은 종종 혼용돼서 사용됐다. 아라비아 부족들 아시리아 티글랏 필레세르 3세와 사르고니서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거. 여기는 이제 이집트 왕이죠. 아시아 왕의 조공을 바쳤다. 그래서 무실이 주장하는 출애굽 경로입니다. 이게. 여기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마라로 들어갔고 여기 빨간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갔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마라가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엘림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갔다고 이 무실이 나름대로 출애굽 경로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 옛날에 이런 지도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하는 엑소더스 루트가 이 빨간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무실이 얘기했던 경로는 요 노란색을 따라서 이렇게 간 거를 얘기해요. 이렇게 노란색을 따라서 이렇게 간 거. 꽤 많이 틀리진 않죠. 자, 그다음에 이 마틴 노스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구약 학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나오면 이제 상당히 헷갈리실 텐데 그래도 자꾸 들으면 괜찮아요. 이 마틴 노스라고 독일의 유명한 성서학자이자 역사학자입니다. 마틴 노스라고. The History of Israel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다음에 The Old Testament World 구약 시대의 세계라는 책을 쓰고 뭐 이 이외에도 이제 책이 여러 개가 되는데 이분은 고대 구약 성경과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리를 연구한 사람이고 출애굽과 미디안, 아라비아, 홍해, 시내산 등의 장소가 이분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을 연구했어요.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게 온갖 지명이 나타나 있죠. 민수기 33장에 보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이 효소로 들어가 믹돌 앞에 하이롤 앞을 지나 광야를 바르고 바다를 지나 에담 마랄 따라 엘림에서 이르고 여기에서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에서 신강에 진을 치고 이런 식으로 수도 없이 지명이 나와요.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뭐 기브롯 핫다 진을 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을 다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어디가. 그래서 그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은 이제 들을 가치가 있는데 자, 미디안의 위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후 도망쳐간 미디안은 이집트 외부이지만 접근 가능한 북서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서 아라비아. 아라비아 땅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북서 아라비아, 시내반도는 아니죠. 자, 미디안 사람들이 모압과 동맹을 맺고 전쟁을 벌였다고 나와 있어요. 민수기 22장과 25장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모압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어요. 그 다음에 31장에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 이 미디안이 모압과 이스라엘 근처에 위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 여기죠. 에돔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미디안이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지 시내 반도처럼 저 밑쪽에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기 민수기나 22장, 25장, 31장의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다음에 미디안이 정치 군사적으로 지역 강국이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아까바만 인근 북서아라비아 지역과 지리적으로 일치한다. 자, 미디안이 정치 군사적으로 지역 강국이었으며 바로 아까바만 인근 북서아라비아 지역과 지리적으로 일치한다. 그다음에 사사기 6장 8장에서 보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농작물과 가축을 약탈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 6장 8장에 보면 바로 미디안이 북서아라비아에 거주하던 반유목 민족이었음을 증명하는 사례다. 고고학적 증거와 이스라엘 미디안 간 상호작용을 근거해서 미디안을 북서아라비아 아까밤 근처로 봤다. 자, 또 한 사람 있어요. 또 갈목할 만한 사람이 이 프랭크 무어 크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하버드 대학교의 명예 교수이고 이 고고학자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프랭크 무어 크로스 교수입니다. 1921년에서 2012년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최근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디안 아라비아 홍해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상세하고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한 사람입니다. 고대 히브리 찬성과 기록, 고고학적 증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미디안 땅으로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지리에 대한 텍스트 분석에 근거하여 성경에 나오는 미디안 땅은 아까바만 동쪽에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어요. 아까바만 동쪽에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에 바로 이 프랭크 무어 크로스가 쓴 허쉘 쉔크스라는 사람하고의 대담, 이 대담 이야기를 책으로 낸 거예요. 제가 이 책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의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미디안 땅은 아까바만 동쪽에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에 해당된다. 바로 여기 이 지역이다. 이 시내반도 이 지역 아니다. 네, 로케이션 오브 미디안의 위치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특히 북서부 헤자즈 지역에 위치 시했으며 에돔 남쪽과 남부 트랜스 요르단까지의 경계를 이루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5장 4절에서 5절, 신명기 33장 2절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 다 찾아보세요. 사사기 5장 4절, 5절, 신명기 뭐 이런 데를 다 찾아보면 이스라엘의 초기 시편이 미디안을 에돔, 세일산, 대만과 일관되게 연결시키며 미디안을 아까바만 동쪽으로 비정하고 시내에 반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시내 반도의 위치는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북서부 쿠라야 지역에 발굴된 여러 가지 성체, 성벽 마을, 광고엔 관계 시스템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후기 청동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에 번영한 미디안 문명을 보여준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내용들을 가서 분석을 해봐도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미디안 지역에서 아라비아 지역에서 발견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지역의 미디안의 톡이라든지 미디안의 그런 유물들이 맞다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된 게. 그런데 주목해야 될 사실은 시내 반도에서 발견된 것은 하나도 없고 시내 반도에서 미디안이라고 증명될 만한 유물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걸 뭘 보고 할 수 있냐? 이스라엘이 시내 반도를 점령했어요. 1967년도에. 그래서 15년 동안을 거기를 샅샅이 뒤졌는데 이 고고학적 조사에서 미디안의 유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시내 반도에서는. 그래서 미디안이 시내반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크로스 교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미디안이 시내반도가 아닌 북서아라비아에만 존재했으며 시나이 반도에는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또 강력한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미디안하고 아라비아하고 연관지어서 미디안은 아라비아의 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안하고 아라비아를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미디안은 아라비아의 일부다. 아라비아가 좀 더 넓은 지역이다. 성경의 아라비아는 북서부 아라비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나중에 나바티안 지역에 에돔과 모압을 통해서 나타난 그 나바티안 지역도 아라비아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북서쪽 아라비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시내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북서쪽 여기 나바티안 지역도 아라비아라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시내반도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에 여기 홍해바다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바만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이 수에즈만 쪽에 이제 그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를 연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집트 가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아직도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이 맞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그냥 그게 그냥 댐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별로 이렇게 큰 그 근거는 없어. 그리고 이런 그 미디안이나 아라비아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어요. 이 미디안이나 아라비아에 대한 근거를 갖다 대면은 변명할 거리가 좀 궁색하죠. 자, 그래서 이 프랭크 무어 교수의 결론은 전통적인 시내 반도를 부정합니다.
여기에 시내산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을 합니다. 시내반도 시내산은 비잔틴 시대에 4세기 와서 불거졌어요. 이게 4세기 와서 시내산으로 지정된 것이지 그전부터 시내산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수도사와 순례자가 숭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내산이 만들어진 것이지 진짜 여기 시내산이 아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4절에서 5절, 신명기 33장 2절, 하박국 3장 3절에서 7절에서 일관되게 야훼가 아라비아의 북서부에 위치한 에돔, 세일, 테만, 파란산에서 왔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 여기 사사기 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세일에서부터 이게 세일산 얘기예요. 에돔 뜰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이랬어요. 주께서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위치가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세일이라는 거는 에돔 땅이니까 저쪽 북쪽에 있는 거 얘기하고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로 설정을 하는 거죠. 신명기 33장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하박국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이것도 이 암몬 땅에 이게 대만이라는 게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봤을 때도 시내 반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 프랭크 무어 교수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는 여러 개의 큰 산이 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산은 8,465피트에 달하는 제벨 알 로즈로 시내반도의 어떤 봉우리보다 높다. 1985년 뭐 요 시점은 아마추어 탐험가들이 여기를 가가지고 시내산의 제벨 알 로즈가 진짜 시내산이 맞다라고 이제 막 주장하고 있을 이제 그 즈음이죠. 미디아는 북서부 아라비아 시내반도가 아니다. 성경에서의 아라비아는 미디아 포함 북서부 아라비아이지 전체 아라비아 반도가 아니다. 레드시는 아까바마를 포함하고 거기를 건넜을 확률이 많다. 레드시는 이게 이 프랭크 무어 교수가 상당히 정확하게 짚으신 겁니다. 20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전에 이게 상당히 정확하게 짚고 이렇게 가신 거죠. 아마도 제벨 알로즈 산은 못 가보셨을 거예요. 자, 근대 학자 중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알렌 커케슬라거라는 사람이에요. 알렌 커케슬라거라고 이분이 이제 아티클을 썼는데 제가 이 아티클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어요. 이분이 쓴 아티클을 이런 아티클을 썼는데 이분에 의하면 미디안과 아라비아의 위치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미디안은 북서 아라비아 알바드에 위치하고 아까바만 남쪽 약 110km 지점이다. 아까바만 남쪽 이게 알베드는 대충 이 정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지역. 알베드 위치에서 그다음에 70인역 LXX 70인역가 미디안을 마디암 땅으로 이를 의회가 있는 도시로 묘사를 했다. 마디암 시리로 70인역 성경에 묘사했다. 이거는 번역자들이 당시 알려진 지리 정보에 따라 지명을 이렇게 수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디암 도시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디암이 상당히 번화한 지역. 제가 지난 강의 때 이 미디안 지역에 모세의 그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십보라도 배달은 먼 친척이에요. 모세가 이제 자기 와이프로 맞이한 십보라도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계보가 좀 웃겨지지만 모세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7대 손이고 십보라는 아브라함과 케투라 사이에서 난 6대 손이고 그렇습니다. 십보라가 그게 이제 유세비우스의 책에 보면 그게 나와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친척들이 많이 살 그런 미디안 땅으로 간 것이지 홀홀단신 아무도 없는 곳에 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맞습니다. 그게. 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에서 언급된 마디아마가 바로 북서 아라비아에 있는 고대 도시 마디안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으며 유세비스와 요세푸스도 동일 지역을 언급했다고 덧붙였어요.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예요. 유세비스와 요세푸스도 동일 지역을 언급했어요. 알베드에서 발견된 미디안 도자기, 여기 알베드에서 이런 미디안 도자기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사우디 갔다 오신 분은 알베드 하면 이제 어딘지 다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 우리가 알베드에서 머물렀으니까 발견된 미디안 도자기 후기 청동기 시대에 이것이 중요한 미디안 거점이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인 증거다. 바로 이런 도자기적인 고고학적인 증거도 있는 거예요. 고대 문헌에서 아라비아라는 용어가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데저트와 아라비아 펠릭스를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이건 지난 시간에 아라비 데저트와 아라비아 펠릭스를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어요. 자, 그래서 시내산 위치는 북서 아라비아의 알바드 지역
최고봉, 그러니까 제벨 알 라우즈를 가장 높은 후보지로 선정을 한 겁니다. 바로 여기 제벨 알 라우즈가 여기 있는 거죠. 도자기적인 고고학적인 증거까지 발견이 된 판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렌 프리츠라는 요 분이 쓴 그 두 권의 큰 백과사전과 같은 책 속에는 매우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앞에 모든 학자들의 이론을 지리학적으로 구현한 최초의 학자입니다. 이분이 거의 25년 이상을 연구를 하고 쓴 책이기 때문에 25년을 연구했어요. 여기에만 매달렸어요. 그래서 신해산 위치의 진리성의 두 가지를 파헤친 거예요. 미디안이 어디고 홍해바다가 어디냐. 이분의 특징은 구글 얼스를 사용해서 했어요. 구글 얼스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옛날의 학자들은 구글 얼스가 없었기 때문에 다 돌아다니면서 측량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지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분은 구글 얼스를 사용해가지고 상당히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한 거죠. 각 지역 간의 거리, 산의 높이 등을 다 계산했어요. 여기 뭐 여기 이 근처에 있는 산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고 각각의 높이가 얼마고 이 각각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게 현대적인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조사한 분이죠. 출애굽의 경로를 정확히 계산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쓴 그 두 권의 책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몇 년 전부터 이제 비전을 세워놓고 있는데 아직 뭐 엄두를 못 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분의 책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 스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도 자기가 스승 역할을 해주겠다고 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 75세 정도 됐고 아직도 건강하시고 강의를 안 해요. 이분이 25년 동안 너무 그 진을 빼서 그런지 강의를 잘 안 하세요. 자기 와이프하고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너무 이제 자기의 그 개인적인 라이프가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건 다 책에 있기 때문에 책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로써 미디안과 아라비아에 대한 게 사실은 뭐 이보다 더 깊게 연구할 수는 없을 거야 아마. 뭐 어떤 식으로 해야 이거를 더 깊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이 파워포인트 속에는 논문에 나타난 내용을 뭐 다 담을 수는 없는데 미디안과 아라비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시내산의 위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시내산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주장할 때마다 이 미디안과 아라비아에 대한 위치를 얘기를 해주면 아마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홍해 바다의 위치 이 세 가지 얘기하면은 시내산의 위치는 자명하게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시내산은 이게 이제 홍해 바다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그래서 시내산이 되기 위한 조건은 요 여섯 가지의 그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아까바만의 동쪽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미디안 근처라야 돼요. 그 다음에 모세가 도망갔던 그런 미디안 근처에 있어야지 여기에서 멀리 떨어지면 곤란합니다. 여기 이집트 시내산은 여기가 미디안이라고 봤을 때 여기 시내산은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 강을 건너서 이 바다를 건너서 가든지 아니면 삥 둘러서 가든지 양떼를 몰고 이렇게 삥 둘러서 가든지 뭐 배를 타고 가든지 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건 정황상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근처에서 양떼를 몰고 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그것이 맞는 답이지 헐리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여기 이집트 시내산은 무지무지하게 멀리 가가지고 양떼들은 몰고 갔다가 이 무지하게 멀리 갔다는 건 거의 6개월 이상을 갔다는 얘기인데 6개월 동안 갈 수 있을는지도 의문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고대 유세비우스가 제롬을 바로 시내산을 아라비아 펠릭스 내에 위치를 시켰어요. 아라비아 펠릭스는 지난 시간에 들어본 사람이 알겠지만은 아라비아 펠릭스는 바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시내산이 있다라고 유세비우스가 제롬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제일 높은 산이다. 이 요세푸스하고 이 필로라는 사람이 바로 시내산은 제일 높은 산이다. 여기 높이를 보면은 이게 제일 높은 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제일 높은 산이죠.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은 벌써 그 주변 봉우리보다 높지를 않습니다. 이집트 시내산은. 그래서 벌써 이거하고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토폴로지가 이런 지형 지물이 수백만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라 해야 돼요. 여기 제베랄 로드를 가보신 사람은 알겠지만 굉장히 넓은 평지가 있기 때문에 수백만이 거기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 반면에 이집트 시내산은 그런 장소가 없죠. 그 다음에 2개월 걸리는 거리에 있어야 돼요. 여기 이집트 시내산은 2개월이 아니라 열흘이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안 맞는다. 그래서 닥터 글렌 프리치의 결론은 미디안은 북소 아라비아에 있고 아까바만 동쪽에 있다. 그다음에
아라비아 펠릭스는 유대 땅 남동쪽에 위치하고 아라비아 펠릭스는 시내 반도는 아니더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라비아의 펠릭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내산이. 근데 아라비아 펠릭스는 시내 반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얘기하는 그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펠릭스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시내산은 아라비아 펠릭스고 고로 사우디 아라비아 땅이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쓴 시스토이케이라는 그런 갈라디아에서의 그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시스토이케이 경도와 같은 이거는 예루살렘과 시내산이 경도가 같다라고 표시하는 제베랄로즈의 경도하고 예루살렘의 경도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시스토이케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바만이 바로 홍해바다, 얌숲의 진짜 바다는 아까바만이다. 고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베랄로즈산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From 이집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엘림을 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